텍스 009 억울하게 낸 세금 돌려받는 세태권. 자, 더 낸 세금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권리와 의무는 언제나 함께한다. 그렇죠. 권리와 의무는 언제나 함께하죠, 사실은.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다면 세상이 어지러워질 거예요. 이게 참 좋은 날이래요.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다면 세상이 어지러워질 거고,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정말 참 이 세무 쪽에, 회계 쪽에 계신 분이 쓴 글이지만, 이 회자되는 말이지만 여기에 딱 들어보니까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다면 세상이 어지러워질 것이고, 이거는 세무 쪽만 아니라 똑같아요. 똑같아요. 도로에 떨어져 있는 거 사람가 좀 주우면 깨끗하잖아, 그지?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다 떨어뜨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으면, 이 줍는 사람 청소하시는 분들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일하기 힘드시겠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국민이 국가를 또 잘 하려면 함부로 휴지 버리지 말아야지. 오케이. 지금 그의 얘기를 바꿔서도 그냥 어디를 가나 다 맞는 말이라서 제가 다시 읊어보는 거야.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다면 세상이 어지러울 것이고, 그죠?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다면 숨이 막힐 것이다. 정말 명언이에요, 명언. 오케이. 납세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다. 반면 세금에 대한 권리도 있다. 혹시 억울하게 또는 실수로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권리도 제때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아까 세금도 사라졌잖아. 그지? 제체분해자 소멸시효에서도. 그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권리도 제때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라진대요. 오케이. 따라서 세금 환급도 세태권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이런 사례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냐 그러면 노무 쪽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직원들이 입퇴사가 많잖아요. 들락날락하고 여직원들 유아 애들 해서 왔다 갔다 하게 되게 되면, 결과적인 거는 이거를 가지고서 4대 보험에 대한 거, 그래서 고용산재 이런 것 쪽에서 국민 건강 당연한 거고, 이쪽에서 그 직원이 퇴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고 시차가 발생됐을 적에 이거를 전체를 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용지를 내보낼 적에 이 직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산재와 고용을 더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그럴 적에도 시효가 있어요. 그 기간 내에 다시 못 갖고 오게 되게 되면 청구하게는 돌려주는데, 청구하지 않게 되게 되면 국가는 돌려준다 안 돼요? 국고로 환수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야. 자, 경정 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 경정 청구 제도. 여러분들 요즘에 이런 거 가지고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해요. 경정 청구 제도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 기한 내에 이미 신고 납부했지만, 자, 페이지를 바꿔서 52페이지 했지만 부가 결정, 경정, 납세 의무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실제보다 적을 때 정부가 과세표준과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일을 어떻게 하냐, 결정을 경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부에 의한 결정, 경정, 요 부분들에 대한 거 제가 중요해서 표시를 좀 많이 해놨어요. 좀 따분한 얘기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정부에 의한 결정, 경정이에요. 국세는 신고 납부 방법에 따라 납세자에 의한 자진 신고 납부 세목과 정부 결정 세목으로 구분된다. 그렇죠. 세목 부분들에 대한 건 국세는 어떻게 된가? 국민들이 자진해서 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도 혜택을 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또 국가가 알았으면, 국가가 알았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으로 구분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한번 이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쫙 정리를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의 세목이 자진신고 납부제도를 취하지만 상속세, 증여세 등과 같은 세목은 정부 결정에 대한 제도를 취할 수가 없다. 제도를 취한다. 하지만 신고 납부 제도 세목도 신고 납부 또는 수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데, 기한 후 신고는 바로 신고 기한과 정부 결정 경정 기간 사이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인 건 어떻게 되냐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이 시간을 마련해 줄 테니까
잦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가? 와서 신고를 좀 해주기 바란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 부분들을 미리 하고서 갑시다. 위에 나온 건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필요경비는 뭐냐면 특정 연도 소득을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 오케이? 총수익 금액에 대응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게 필요경비예요. 그 예로 매출 원가나 판매 관리비와 같은 비용을 들 수가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매출 총이익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말 그대로다가 매출 원가를 빼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거를 어떻게 매출 총이익에서 뭐를 빼주는 형태가 되는가? 영업 관리비. 그러면 어때요? 영업이익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오케이? 인정하고, 다른 소득에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사업소득. 아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부동산 임대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유지 부분들에 대한 거하고 관리 부분들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오케이? 자, 위로 다시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경정 청구 부분들에 대한 거, 정부에 의한 결정 청구 이런 를 다 알았어. 이제 올라가서 봅시다. 자, 52페이지 위에로 올라가요. 세금 X가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정정하도록 촉구하는 권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 경정 청구. 경정 청구 권리는 제때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짐으로 다음 표를 참고해 행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청구의 자격. 오케이? 법정 신고 내 세금을 신고한 자. 오케이? 청구 사유. 세액을 과다 크게 신고한 경우를 얘기하는. 오케이? 또한 청구 기한, 법정 신고 기한 경과후 5년 이내, 오케이? 5년이 지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야, 오케이? 청구에 대한 효력, 정부는 청구한 때로부터 며칠? 2개월 이내, 60일 이내요, 오케이? 세액의 감액 여부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2개월 이내에 통지가 없을 경우 불복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위 표에서 일반적인 경우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제때 하면서 실수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빠뜨리거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필요경비, 여기 필요경비에 나오는 거야. 빠뜨린 경우 이때는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더 납부한 세금이나 덜 환급받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 오케이? 그거에 53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53페이지에 예외적인 경우는 또 얘기했어요. 예외적인 경우, 오케이? 예외적인 경우도 한번 바꿀게요. 신고나 결정 당시에는 고려할 수 없었던 후발적인 사유, 즉 판결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거나 조약에 따라 상호 간의 변경, 상호 합의가 변경이 된 거야. 양도 계약 해제 등에 따라 애초에 신고 또는 결정 내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이때 사유가 발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경정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어떻부터? 안 때로부터. 아까 회사 부분들이라든지 일반적인 경우는 뭐야? 그것이 이루어진 확정 신고한 부분부터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몇 년 내에? 5년 내에. 5년 내에.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각 회사 가가지고 경정 청구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조정 계산서 부분들에 대한 거 가지고 막 했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별도로 다 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경정 청구 부분들을 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것이 약간의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물어보시게 되면 개인적으로 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정 청구에 대한 효용성 부분들에 대해서.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수정신고와 기한후 신고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봅시다. 수정신고는 경정청구와 반대로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했지만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했거나 많이 환급받은 경우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이를 정정하는 신고다. 그게 뭐다? 수정신고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부가 오류를 시장에 통지하기 전에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오케이? 통지하기 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행사하는 거로 확정신고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수정신고는 그런 내용이네요. 오케이? 자,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 거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정부가 세금을 결정 통지하기 전에 행하는 죄다. 오케이. 기한 후 신고는 확정 신고에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 후 정부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세율을 결정한다. 오케이. 이왕이면 수정 신고 부분들이 오히려 더 날 수가 있겠죠. 확정 신고 같은 거니까. 오케이. 수정 신고나 기한화 신고는 다음 표와 같이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므로
소극적인 세테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적극적인 건 아니네요. 그렇죠? 적극적인 건 어떻게? 내가 나가가지고서 미리미리 쳐내는 형태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닫아놓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할게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여기서는 소극적 세테크라고 얘기를 했네요. 오케이. 자, 9-3 해서 봐보세요. 페이지는 54페이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뭐냐 그러면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율은 나와 있는 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예요. 법에 의한 권리주제는 세금 고지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이용하는 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내용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한번 봐봅시다. 첫 번째, 세금 고지 전에 이용하는 과세전이죠. 그러니까 과세 전에 어떻게는 적부심사제도는 그러니까 세금 고소서가 발생되기 전에 가가지고서 이 과세가 이게 맞는지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심사하는 제도. 이 제도는 세무사나 서면 등으로 추가 납부할 예상액이 300만 원이 넘는 경우야. 오케이? 과세 전에 과세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납세자가 사전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300만 원 너 이상 세금 나갈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 이거 해가지고 혹시 이의가 있으면 우리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다만 청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당해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해야 한다. 한편 과세 내용에 이의가 없을 때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왜? 가산세 부담에 대한 것은 납부 여러 가지 만분의 25 가까이 있었잖아요. 오케이?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어때요? 조기 결정신 거죠. 아니요, 저 이거 이대로 할게요.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 세금 고지 후에. 이번 아까 전이고 이번은 후에요. 이용한 조세 불복 제도예요. 오케이. 아까는 전, 이번엔 어떻게? 후. 만약에 과세 적부심 청구 기한이 경과에 세금을 고지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조세 불복 조처를 이용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어. 오케이. 이의 신청 한번 봐봐요. 뭐냐 그러면 세무서 또는 지방 국가단체 제기. 이의 제기가 그런 거고 심사청구는 뭐? 국세청에 제기하는 거고 심판청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거야. 오케이? 아까 우리 조세심판원 부분들에 대한 거 나왔었죠? 너무 억울해요. 이거 해주세요. 어디에 있다? 국무총리실에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내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서 이걸 1단계 부분들이 되는 거야. 이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할 때는 1단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한다. 오케이. 우리가 권리구제를 절차를 받고 싶으면 오케이. 이 경우 반드시 세금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 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며칠? 90일 이내. 그러니까 3개월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 부분들을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1단계에서 구제받지 못하면 이제 2단계로 들어가는 거야. 어디로 되나? 법원의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는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 오케이. 그래서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아니면 정당하더라도 소송 요건을 가지지 못해 각하된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저것도 했다 하더라도 각하, 국가기관에서 이거 부분들을 배척하라고 처분하는 거야. 야 이거 건들지도 마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가 각하가 될 수 있다는 걸 유의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3. 심리자료 사전 열람 제도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래? 그런 부분들 불복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리 절차를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과적 심리 제도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마음 뭐 이런 부분보다도 어떻게 되나 심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서 하는 제도 부분들을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56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순서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57페이지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 권리 규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이 내용이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세무부의 부당한 세금 부과,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 납세자의 권리 침해당하는 경우 불복 기간이 지난 경우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를 활용해보자. 오케이. 그래서 납세자의 억울한 제도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자라고 하는 제도가 됩니다. 오케이.